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공개했던 런치패드 포트폴리오 분석,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거의 완벽한 분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파이코어 팀에서 새로운 공식 공지를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기존의 모든 전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재점검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변수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한 최종 전략을 제시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긴급하게 이번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뒀던 분석의 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어팀이 거기에다가 아주 새롭고 또 아주 강력한 변수 하나를 그냥 툭 던져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진 소중한 파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 전략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정말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베이스라인 파이 파워. 여러분, 이건 그냥 새로 나온 용어, 그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파이 생태계를 믿고 자신의 파이 대부분을 길게 락업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이 묶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런치패드 참여가 너무 어려웠던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안전장치이자 동시에 런치패드라는 게임의 판도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커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 새로운 변수가 가져온 변화가 뭔지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이 복잡했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울 모든 전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있죠? 런치패드의 핵심 메커니즘, 이거부터 아주 빠르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본 구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새로운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런치패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2가지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테이킹은 뭐냐면 내가 이번 런치패드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커밋은 그 열쇠로 열린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실제로 토큰을 구매하는 실탄, 그러니까 총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작은 풀이라는 점입니다. 스테이킹에 넣은 파이가 나중에 자동으로 커밋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쇠로 쓸 돈, 실탄으로 쓸 돈을 따로 배분해야 하는 병렬 구조라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니, 코어팀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2단계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참여하게 만들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클릭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열쇠랑 실탄을 나눠서 배분하게 시킴으로써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즉, 포트폴리오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몸에 익히게 하려는 의도적인 설계인 거죠. 앞으로 올 메인넷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실전 훈련 과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난 분석에서 결론 내렸던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1000개의 파이가 있다, 그러면 양 65%인 650개는 참여 한도를 확보하기 위한 열쇠, 즉 스테이킹에 놓고 20%인 200개는 실제 구매를 위한 실탄, 즉 커밋에 배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15%는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하는 예비 자산으로 남겨두는 전략이었죠. 이건 분명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회를 잡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계산의 전제가 되는 아주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온체인 락업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정말 풀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우리를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건지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체인 락업,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2021년 백서에 따라서 예전에 설정했던 그 락업 말고요, 지금 개인 지갑에서 추가적으로 새로 생성하는 락업을 말합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우리의 기본 채굴률을 유지하고 또 상승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파일을 안정적으로 채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온체인 락업이 가진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장기적인 내채굴률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새로운 변수, 베이스라인 파이파워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락업을 설정하는 바로 그 순간 런치패드에서 쓸 수 있는 내 유동자산이 즉시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탄인 커밋 물량이 영구적으로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온체인 락업을 해서 미래의 높은 채굴률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 락업을 포기하고 당장 내 눈앞의 런치패드 성공을 위해서 실탄을 한 개라도 더 아낄 것이냐.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런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요, 코어팀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어팀은 장기 락업자들이 쓸 수 있는 파이가 부족해서 런치패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파이파워라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라고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이건 뭐 추측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베이스라인 파워바워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개념입니다. 둘째,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3년 락업의 90% 이상이라는 최고 등급의 장기 락업제를 위한 보상입니다. 셋째, 개인마다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정하는 표준화된 값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보상 수치가 얼마인지는 아직 보정 중, will be calibrated이고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4가지 팩트가 우리의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전략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여 한도를 얼마나 많이 여느냐, 이 열쇠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구매력인 실탄을 어떻게 하면 단 한 개라도 더 지켜낼 것인가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제가 커밋 병목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개념이 바로 새로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대박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참여하려고 스테이킹을 최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참여 한도를 여는 열쇠는 누구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 정작 구매에 필요한 실탄, 즉 커밋할 파이가 부족해서 자기가 열어놓은 한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커밋 병목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스테이킹 한도를 몇 개나 여느냐, 이게 더 이상 아닙니다. 실제 구매력, 즉 커밋할 수 있는 그 실탄을 단 1개라도 더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게임의 규칙입니다. 이 차트는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을 100%라고 했을 때 추가 락업을 하나도 안 하면 그 중에 약 21%를 커밋 실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20%만 추가 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밋 실탄은 16.8%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만약 30%를 락업한다면 14.7%까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온체인 락업이라는 행위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실탄을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태워버리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온체인 락업 비율을 딱 10%포인트 늘릴 때마다 원래 우리가 쓸 수 있었던 전체 파이 대비해서 약 2.1%포인트에 해당하는 커밋 탄약이 영구적으로 그냥 소멸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런치패드의 성공과 직결되는 우리 전투력의 손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베이스라인 파이파워 자격을 얻고 장기적인 채굴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체인 락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커밋 병목 현상 때문에 과도하게 락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런치패드 게임에서 반드시 패배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지침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바로 이 표가 코어팀의 새로운 공식 발표까지 모두 반영한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파이 중에서 추가 온체인 락업 비율을 0%에서 20%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간이 장기 채굴 손실도 막으면서 커밋 한약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에서 30% 구간은 어떨까요? 여기는 개인의 전체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30%를 초과하는 락업은 커밋 한약이 너무나 심하게 고갈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냥 피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20%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런치패드에서 토큰을 확보한다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채굴률을 유지한다는 목표,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추가 온체인 럭업의 가장 합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 4가지 행동 강령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지금 당장 런치패드에 쓸 수 있는 가용 파이가 정확히 몇 개인지부터 파악하세요. 둘째, 그 가용 파이의 20%를 절대로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온체인 락업을 설정하십시오. 셋째, 그렇게 락업하고 남은 유동 파이는 대략 스테이킹의 79% 그리고 커밋의 21% 비율로 배분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베이스라인 파이 파워의 구체적인 수치가 언제 발표되는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변수니까요. 이것이 수많은 데이터와 공식 문서 그리고 구조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베이스라인 파이파워라는 새로운 변수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커밋 한약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 락업은 반드시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과 전략을 모두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분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전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정교하고 지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런치패드는 단순히 버튼 몇 번 누르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체 파이 자산을 장기 채굴, 베이스라인 자격 획득, 스테이킹 한도 확보, 커밋 실탄 보유라는 여러 개의 바구니에 어떻게 최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정교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서 수립한 이 모든 전략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어팀이 앞으로 발표할 베이스라인 파이파워의 구체적인 보상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전략은 더욱더 정밀해질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퍼즐, 베이스라인 파이파워의 수치가 공개되었을 때 그걸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서 최적의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미리 예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심화 분석은요, 정식 런치패드가 시작되면 그때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 수치가 공개되었을 때 각자의 락업 비율과 자산 규모에 맞춰서 최적의 스테이킹, 커밋 비율을 찾아내는 그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저희 채널의 성장을 묵묵히 지지해 주시는 저희 회원분들께만 전용 영상으로 먼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토큰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코어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 자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배분하고 또 어떻게 운용해서 그 가치를 증식시킬 것인가, 바로 그 진짜 게임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